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제 정말 28일이면 2025 마덱스가 열립니다. 이번 달인 2025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마덱스는 12개국 150여 개의 회사가 참여하며 30개국에서 해군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고 1만 5천여 명의 전문가 및 바이어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번 마덱스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함 건조회사인 HD현대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제인 26일에 현대가 마덱스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발표가 났는데요. 우선 현대는 국내관과 국제관 그리고 미래관을 나누어서 운용한다고 하는데요. 웃기는 게 국내관은 물론 국제관, 그러니까 페루 등에 수출하는 수출용 함선을 전시하는 전시장에도 우리의 KDDX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관과 국내관의 두 척의 KDDX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수출용 함선 전시장에 우리 KDDX가 등장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 프랑스가 우리나라 천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5월 7일에 디펜스 익스플레스라는 곳에서 프랑스 국방위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천무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확히는 우리 천무뿐만 아니라 인도의 피나카 다련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대단한 군사강국 그리고 선진국인 프랑스가 우리 천무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프랑스가 원하는 다련장은 고작 해야 26대 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원하는 다련장은 고작 해야 26대인데요. 프랑스가 요구하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신들이 개발한 선다트라는 무기와 순항미사일까지 다련장에 통합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별것 없는 사업입니다. 결론은 다련장이라는 건 다련장 그 자체보다도 다련장에 탑재되는 로켓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프랑스의 요구는 핵심인 로켓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 거니까 껍데기인 다련장만 제공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만 까다롭고 남는 것도 별로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우리 천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 천무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무엇인가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하이마스와 이스라엘의 PULS입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는 트럼프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과거보다는 우리에게는 좀 더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프랑스만 해도 원래는 프랑스도 하이마스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트럼프 때문에 우리 천무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하이마스를 선택하지 않을 유럽 나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PULS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유로 PULS인데요. 그럼 유로 PULS란 무엇이냐?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해서 아실 텐데요. 최근에 독일에서 새로운 다련장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독일 사업에서 경쟁을 한 건 라인메탈사의 차대에 하이마스를 올린 GMARS와 이탈리아의 이베코 트럭에 이스라엘의 PULS를 탑재하고 독일의 KMW사가 생산하는 유로 PULS가 경쟁을 해서 독일은 유로 PULS를 선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독일의 다련장 도입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독일이 이 사업을 한 이유는 바로 유럽의 표준 다련장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로 PULS는 독일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럽의 표준 다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유로 PUL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트럼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하이마스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하이마스는 없어서 못 팔던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독일이 하이마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독일 자신들이 생산한 다련장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장 어차피 하이마스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빠른 공급이 불가능했고, 이스라엘의 PULS는 이스라엘 생산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는 독일의 KMW사가 직접 생산을 해서 PULS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뜻대로 일이 되면 진짜 PULS가 유럽의 표준 다련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천무가 유럽에서 대량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바로 PULS와 똑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유럽의 나라와 손을 잡고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고 유럽에서 개발된 탄약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폴란드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결론은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천무의 새로운 탄약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유럽 현지화 모델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미 프랑스는 자체적인 로켓탄도 개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련장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독일도 PULS의 자체적인 무장과 순항미사일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상태의 천무의 모습으로는 독일과 이스라엘의 유럽 PULS를 우리 천무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와 손을 잡고 유럽형 천무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천무가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다련장이라는 건 절대로 무유도 로켓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다련장을 고작해야 26대만 도입하려는 이유도 이것인데요.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를 빼고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부 확산탄 금지 협약에 서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확산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프랑스도 다련장에서 확산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다련장에서 주로 GMLRS로 대표되는 유도로켓을 주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유도로켓은 비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는 다련장의 숫자는 작은 건데요. 그 대신 유럽에서의 다련장은 유도로켓부터 시작해서 자폭형 무인기, 그리고 심지어는 순항미사일까지 아주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 점이 우리나라의 천무가 가지는 큰 단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탄을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미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천무를 위해서 3가지의 신규 탄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PULS나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서는 탄약의 종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일 프랑스와 손을 잡으면 우리도 당연히 신규 탄약을 개발하겠지만, 프랑스도 천무를 위해서 신규 탄약을 개발할 것이고, 특히 지금 이미 프랑스는 다련장에서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 순항미사일의 통합은 천무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손을 잡고 프랑스 현지에서 천무를 생산하게 되면 EU의 무기지원금을 천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리 되면 탄약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프랑스가 직접 생산하게 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대로 두면 유럽에서 우리 천무는 절대로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프랑스와 손을 잡고 유럽형 천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독일과 손을 잡고 유럽 PULS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프랑스와 손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프랑스에 천무를 판매한다는 건 단순하게 26대의 천무를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프랑스와 손을 잡고 독일처럼 유럽의 표준 다련장이 되기 위한 도전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우리 천무와 함께 인도의 피나카 다련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프랑스가 라팔 등 많은 무기를 인도에 판매하고 있어서이지만, 문제는 프랑스도 인도의 품질 관리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인도에 너무 떨어지는 품질 관리로 만들어지는 다련장으로 프랑스가 유럽의 표준 다련장에 도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프랑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도 자신들이 선택한 다련장이 유럽의 표준 다련장이 되게 만들려면 인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프랑스와 손을 잡는 건 프랑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프랑스에 고작해야 26대의 다련장을 파는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우리 천무가 독일과 이스라엘 합작의 유럽 PULS와 함께 유럽의 표준 다련장에 되기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천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현대의 마덱스 참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현대는 마덱스의 국내관과 국제관 그리고 미래관으로 부스를 나누어서 운용을 하고, 그래서 국제관에는 주로 페루 등에 수출하는 함선 등을 전시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건 국내관에도 KDDX가 있고 국제관에도 KDDX와 거의 비슷한 함선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건 지금 현대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한쪽은 이번에 현대가 공개하는 무인전력 지휘함이고, 한쪽은 바로 현대가 사우디에 수출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6,500톤급 구축함입니다. 이번 현대가 제공한 보도자료에는 딱 이 사진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가 이번 마덱스에서 가장 홍보하고 싶은 함선이 이 두 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화가 해군이 원하는 무인전력 지휘함을 항공모함 형태로 제안한 것에 반해서 현대는 그냥 5,000톤급의 평범한 일반 삼동선형 함선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도 한화처럼 무인전력 지휘함을 무인기 항모로 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 알려지기로는 해군은 대략 5,000톤급의 무인전력 지휘함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현대는 그것에 맞추어서 작년까지는 5,000톤급 함선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화에 이어서 올해는 현대도 무인전력 지휘함을 무인기 항모로 모습을 공개했다는 건
결국은 해군이 무인전력 지휘함을 무인기 항모로 방향을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해군에서 나온 이야기와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자면 해군은 유인기를 운영할 경항모, 거기에 독도함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형 상륙함, 여기에 무인기 항모까지 전부 도입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육군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그 예산이 해군과 공군에 배당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전부 가진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한화에 이어서 현대도 이번에는 무인전력 지휘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의 모습으로 공개를 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함선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옆에 있는 함선이 어떤 함선이라고 보이나요? 옆에 있는 함선은 현대가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6,500톤급 함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는 분은 아실 텐데요. 사우디는 지금 잠수함과 수상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는 지금 이 두 사업에 전부 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는 이 사업에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등이 합작으로 설립한 사우디 현지 조선소인 IMI와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특히 현대는 지금 이 IMI를 위해서 사우디 현지의 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구축함과 잠수함 사업에 현대가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원래는 대략 4,000톤급 호위함 5척을 대략 3조 원에 건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에 현대가 제안하고 있던 함선은 HDF 3800이라는 함선을 제안하고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이 HDF 3800이라는 함선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구급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우선 사우디의 적인 후티 반군이 자폭형 무인함선, 그리고 무인기와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함선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우디의 신형함은 이런 위협들로부터 함선 스스로를 보호하고 함대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확대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함선의 크기는 처음에는 4,000톤급 함선에 5대를 건조하는데 최소 2조 5천억에서 최대 3조까지 예상하는 어찌 보면 중저가 함선을 건조하려던 사업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하는 함선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원하는 건 6,500톤급의 상당히 고급 함선이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의 대구급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은 제안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대가 사우디에 제안하는 함선은 대구급보다는 KDDX와 훨씬 비슷한 구성의 함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합 마스트만 빼고는 KDDX와 거의 같은 구성 같습니다. 아마 통합 마스트는 한화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우리가 원래의 계획대로 작년부터 KDDX를 제대로 개발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업에는 현대가 KDDX를 기반으로 하는 함선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가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함선은 아직은 KDDX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KDDX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가 새로 구성한 함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KDDX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요구 조건이 상승해서 거의 KDDX급의 함선을 원하고 있지만 현대는 KDDX를 제안하지 못하고 자체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연히 이 사업에는 현대만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등 유럽 회사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현대가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최대한 신뢰성이 입증된 함선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KDDX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군대를 위해서 개발하는 좀 더 신뢰성이 있는 함선을 기반으로 제안을 하지 못하고 현대 스스로가 만든 자체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서류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플랜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만일 이번 사업에서 현대가 탈락을 한다면 바로 이 점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후티 반군의 서방국가 함선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서방국가들의 함선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함선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이런 문제점이 극복된, 그러니까 적의 대량의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거기에 대함탄도미사일까지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함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여러 나라들에게 제안하고 있던 대구급이나 충남급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들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수상함 수출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전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KDDX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형 함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KDDX는 기본적으로 대함탄도미사일은 물론 완전 전기 추진기관으로 고에너지 무기를 탑재해서 무인기나 무인수상함에도 아주 넉넉하게 대응이 가능한 함선이고 앞으로는 바로 이런 함선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우디처럼요.
결론은 사우디도 처음에는 배수량 4,000톤급의 중저가 함선을 원하다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경험하고는 요구하는 함선의 성능을 대폭 올린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KDDX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상함의 주요 판매 대상은 KDDX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많은 국가들에게 KDDX를 기반으로 하는 함선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우디의 경우처럼 우리의 KDDX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사우디 사업만 해도 만일 우리 현대가 이 사업에 탈락을 한다면 그 이유는 KDDX의 개발이 지연되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요즘 방사청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방사청을 해체하는 걸 넘어서 그냥 방사청을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방사청이 일만 잘했어도 우리의 무기 수출은 2배 이상 더 많았을 것이며 우리의 군사력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매번 모든 사업마다 방사청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